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권리금에 발목 잡히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권리금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여러가지 복합적인 거를 통틀어서 받는 거를 권리금이라 해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가게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단골 손님의 확보가 굉장히 많다든지 상권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좋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한 어떤 비법? 영업 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설이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거 복합적인 거를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이전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2015년도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권리금 현황 조사에 보면은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6대 강력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강주, 울산 하나 빠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같은 큰 도시들, 지방의 큰 도시들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상권들의 70% 이상이 권리금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금이 가게당 평균적으로 4천만 원 이상이 달한다고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이 돈이 2015년 이전에는 어떤 간행적인 검정거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애매한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전에 장사할 때도 권리금을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권리금을 부르고 권리금을 좀 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주고 장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세상도 너무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5가지를 간추려 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리금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권리금에도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닥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나 상권 등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되는 대가입니다. 목이 좋다고 여겨지는 상가에 바닥 권리금이 붙게 되거든요. 만약에 입지적 여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상가를 임차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영업시설이나 비품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에 지불하는 대가를 시설 권리금이라고 해요. 예전에 장사했던 사람이 쓰던 시설이나 장비를 새 임차인이 양도받는 경우에 붙는 금액이거든요. 주의할 거는 시설 권리금이 소모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를 감각상각이라고 하죠. 시설 권리금은 감각상각을 고려해서 인수 금액을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영업 권리금입니다. 이 영업 권리금은 무형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하면서 사온 인지도라든지 단골 손님이라든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성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를 영업 권리금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장사 잘 되는 잘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큰 금액에 받고 싶어 하죠. 자기만이 가지고 사온 여러 가지 영업을 여기에 고스란히 노하우가 담겨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영업 권리금이라 하고요. 이익 권리금이 있는데 이익 권리금은 미래에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대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영업 권리금과 이익 권리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권리금에 관한 법을 정비하면서 새로 구분된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6개월이나 1년을 계산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이익 권리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금을 책정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세입자들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뭉뚱거려 가지고 말하는 매출 등을 따로 별로 확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권리금을 정확히 책정하려면 믿을 만한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6개월, 12개월 분의 매출이나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이익은 얼마 만에 달성했는지, 몇 개월 만에 걸렸는지 등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포인트이죠. 보통은 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이제 수익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책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현재 금액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권리금 달라는 대로 주지 않죠. 세 번째로는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 없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 금액과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된다는 식의 내용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꼭요. 가장 확실하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권리금이 높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이 비싸면 목이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죠. 뭐 사람 보는 눈이나 느끼는 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목이 좋으면 또 권리금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책정되는 권리금이 간행적으로 유지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청정부지로 치솟는 일도 많았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보증 수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료를 절대로 연체하지 마라입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외외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해당되기 쉬운 조항이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석 달 동안 임대료를 연체시켰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석 달간, 세 달간 월세를 연체한다면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차료 입금일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지불해야 권리금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을 테고, 창업을 하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운 큰돈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권리금 없는 상가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또는 속설도 있기는 합니다. 입지가 좋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권리금은 당연히 붙게 돼 있다는 겁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금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